네, 4. 정규분포.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는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래프인데, 요 함수 fx는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 2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요 복잡해 보이는 요 식이 요 그래프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우리 확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이제부터 나올 텐데 한번 보도록 하죠.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왼쪽에 있는 표를 오른쪽에 있는 히스토그램에 나타내 봤습니다. 5에서 6까지는 0.14 상대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6에서 7까지는 0.44, 0.28, 0.1, 0.04 이렇게 해서 총 합이 1을 확인했죠. 임의로 선택한 수박 한 통의 무게가 7kg 이상 8kg 미만일 확률을 구해보자. 7kg 미만 이상 8kg 미만 여기를 의미하죠. 이 경우에는 상대도수가 0.28이고 도수는 14입니다. 전체의 경우분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의 수, 확률이죠. 50분의 14, 0.28.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죠. 다시 말해서 1 곱하기 0.28 각각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 학습에서 수박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이다. x는 7kg 이상 8kg 미만일 확률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x의 값을 관측하여 세로축의 눈금,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로 하는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 다시 말해서 상대도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히스토그램의 넓이의 합은 상대도수의 합과 같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내부의 넓이도 1이 됩니다. 자료의 수를 늘리고 계급의 크기를 더욱 작게 하여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점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작게, 계속 작게 그리다 보면은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요 직선들이 모여있던 게 점점 곡선처럼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곡선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됩니다. 여기의 넓이는 이제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연속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곡선 x축 및 두 직선 a, b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x에서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 다음 성질을 만족시키는 함수 f가 존재합니다. 베타. 세 번째,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는 함수 fx의 그래프에서 이 부분의 넓이와 같습니다. 이때 f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며, x는 확률 밀도 함수가 f의 예제 1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상수 k의 값, 오른쪽 그림 fx는 kx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는 2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범위가 0에서 2까지니까 0에서 2까지의 그래프고 kx는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이때 x축하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때 넓이는 당연히 1이죠. 이 부분의 넓이는 1.
그래서 여기 높이를 구해보면 2를 대입한 2k가 돼서 2분의 1 밑변 높이 넓이는 1, 이걸 이용해서 k는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 x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자. 1은 여기 거고 2분의 3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k를 구했기 때문에 2분의 1 x라는 fx식을 이용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2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3임을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거는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는 강수량, 키, 몸무게 등과 같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곡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값을 가지고 그 확률 밀도 함수 f가 아래에 있는 fx 이런 꼴의 그래프일 때 x는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게 오른쪽 그림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여기서 2는 2.718281 이렇게 무리수이고 상수 m과 시그마는 각각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임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면 n, m, 시그마의 제곱, 여기는 평균, 여기는 분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고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며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m의 값이 일정하고 시그마의 값이 변할 때 그럼 중심은 변하지 않고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기준이 되는 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편차가 작으면 가깝다. 하지만 이렇게 그리나 넓이는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을 때랑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고 m의 값이 변할 때는 모양은 똑같지만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해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성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고 종 모양의 곡선이다. 2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3번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며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4번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곡선은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지고 시그마의 값이 작아지면 곡선은 높아지면서 뾰족해진다. 5번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에 따라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같다. 개념 확인 한번 볼까요? 1, 2, 3번에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이때 평균이 가장 큰 것은 3번이겠죠?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1번이 될 겁니다. 문제